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상자, 즉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값의 종류에 따라서 정수나 실수, 문자, 불린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담아둘 때 상자를 사용하듯이 변수는 값이나 아니면 다른 변수에 저장된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수는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할 수 있고요. 변수의 데이터형을 앞에다가 사용을 하고 그 뒤에는 변수 이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변수의 데이터형은 변수에 들어갈 값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int, 즉 int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int, 변수 이름,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하나의 문장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선언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는 이 변수 안에 들어간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비어있는 값이고요. 그 안에다가 equal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하면 특정한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qual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을 그 왼쪽에다가 넣으라는 의미죠. 보통 equal이라는 연산자는 수학에서 같다라는 의미의 연산자를 의미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이라는 정수형 값을 variable이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에다가 넣으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변수를 선언만 할 경우에는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초기화, 즉 어떤 값을 넣는 것까지 만들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변수 안에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 코드에서 어떻게 변수를 넣고 출력할 수 있는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ing 시스템은 네임스페이스였죠. 시스템 안에 있는 클래스들을 가져와서 사용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시스템 안에는 여기서는 콘솔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창에 입력을 받거나 출력을 하거나 에러를 출력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메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메인 클래스의 시작은 이렇게 중괄호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중괄호로 끝나게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메인 메서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서드의 시작도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 시작과 끝은 쌍을 맞춰서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변수들, 객체 지향에서는 이 값을 멤버 변수 또는 속성, 애트리뷰트 등으로 이제 불리고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린형을 의미합니다. 즉 참과 거짓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형을 의미하고요. 불린형에 불 베어리어블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는 true, 참이라는 값을 저장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int, 즉 정수형 변수 int variable 안에는 10이라는 값을 저장하고요. 플러스는 실수형을 의미합니다. 소수점을 표현할 수 있는 실수형을 의미하고 플랫 variable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3.4를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는 f라는 서픽스가 붙게 되는데, 만약에 f가 없게 될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실수형에 대한 기본 데이터 타입은 플롯이 아닌 더블이라는 데이터형이기 때문에 f가 없을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고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실습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r은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형이고요. char variable에는 a라는 문자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변수를 console.writeLine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해서 그 안에다가 변수를 넣어주면 변수 안에 있는 값이 출력되는 거죠. 그럼 한번 같이 리플릿이라고 하는 웹 IDE를 통해 이 코드를 작성하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릿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C샵이라는 리플을 하나 만들었죠. C샵 개발 환경을. 이 상태에서 코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불값에다가 true를 저장하고요. 정수형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실수는 3.4. 이번에 F를 쓰지 않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console.writeLine 메소드 안에는 각각의 변수를 넣어서 출력을 해보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literal otype 더블은 암시적으로 플러스로 변환할 수 없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f라고 하는 서픽스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f는 여기에서 소문자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f라는 의미는 플랫 데이터형을 명시적으로 구분짓게끔 하는 서픽스입니다. f를 뒤에다 붙여놓으면 이 3.4라는 값이 앞으로는 플랫형, 즉 더블이라는 데이터형이 아닌 플러시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오류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더블은 플랫보다 2배만큼 더 정밀한 소수점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형인데요. 기본적으로 더블이라는 데이터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수점만 이렇게 입력을 하면 기본적으로 더블이라는 데이터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수형 플러스를 사용할 때는 뒤에다가 f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오류 없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인형 불베리어블 안에 저장된 true라는 값, 그리고 정수형 int 베리어블 안에는 10이라는 값, 플랫 베리어블 안에는 3.4라는 실수값, char 베리어블 안에는 a라는 문자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변수명을 정할 때에는 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한 숫자로 시작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식별자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오류죠. 그래서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명은 사용할 수 없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키워드로 선언된 것들은 대부분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키워드는 프로그래밍 문법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변수명으로 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키워드를 그럼 무조건 외워야 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도 될 뿐만 아니라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수문자도 안 되죠.
특수 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을 할 경우에도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를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할 수 있게끔 구분하는 방식, 이런 거를 이제 카멜 표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카멜이 낙타잖아요. 낙타 등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것처럼 단어와 단어 사이를 구부려서 표현하는 방식을 C샵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정해두시고 출력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변수의 선언과 그 다음에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 그리고 변수마다 데이터형이 있다는 거, 지금 현재는 기본 데이터형을 다뤘지만 추후에는 다른 데이터형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램의 흐름 중에서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